오늘의 수업 내용을 원래 영상으로 다 찍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화면으로 녹화해서 보내줄게, 승현아. 오늘은 원과 접선에 대해서 배웠어. 원과 접선의 관계. 근데 이제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중상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것 중에 외심하고 내심, 그리고 닮음. 얘네들이 좀 같이 움직여야 돼, 이만큼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정리를 한번 싹 할 거예요. 자, 일단 원이 있고 얘가 둘레. 다른 말로 원주라고 얘기하고, 원의 중심점. 자, 얘네가 반지름 두 개가 생겨서 지름이지만 이 R값으로 바꿔서 하기로 했고, 그건 기억하죠? 원주 구하는 방법. 2πr 원의 넓이 πr 제곱. 요 정도는 다 기억날 거고, 이제 얘네가 문제를 좀, 그치, 일품 푸는 거 중에도 좀 필요한 게 있더라. 원의 부피 혹은 건널비.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 건널비는 4 파이r 제곱. 요 정도는 기억이 나야 하고, 왜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은 1학년이니까 1학년 2학기 때 필요한 내용도 기억을 해야 하니까 원에서 요렇게 끊어내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생기기는 하는데, 선분 AB라고 하는 녀석은 현 AB라고 말하지. 이렇게 끊어지냐. AB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생기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녀석은 호 AB라고 하지. 현과 호로 나누어진 이 부분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점에서 반지름 그어내고 나면 얘가 통으로 피자 한 조각, 얘를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하지. 이 부채꼴 안에서 내가 30도로 쪼개는 현의 길이가 있고, 또 한 번 30도로 쪼개진 현의 길이가 있을 때 이 현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그런데 이 호의 길이도 서로 같겠죠. 근데 반대쪽으로 내가 만약에 60도에 해당하는 현의 길이를 물어본다 라고 얘기하면, 이 길이가 2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도의 현의 길이는 2cm라고 하면 60도에 해당하는 현의 길이는 4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얘는 그림으로 확인을 해봐도 60도 안에는 30도가 두 번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곧게 지나가는 녀석이 2배가 된다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원의 중심각과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 그런데 이 호의 길이는 말이 다르죠. 30도, 60도 굽어져 있는 변은 그대로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심각과 관이 뭐야? 각이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해요. 자, 이 부분을 계산식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억을 해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거 안에서 우리가 원과 접선에 대한 관계가 어디하고 만나냐면 작도에서 설명한 것 중에 각이 있어. 모르겠어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모르는 점을 한 2개를 찾아. 여기도 임의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고요. 원래 있던 점하고 이어주면 두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하나를 찾게 돼. 거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한테 수직으로 보내면 이 양쪽으로 생겨진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면서 요 변의 길이가 같아져. 이렇게.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겠어. 여기에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기준으로 이게 떨어진 거리가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중2 때 배우는 내심의 문제랑 같아져요. 자, 이따가 외심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원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내심이 있을 때 접점의 중심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역으로 원이 없을 때 얘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야 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에는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말한 부분이 여기랑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진 것과 얘네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작도를 배우면서 사실은 이 과정을 한번 다 배웠다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외심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외심은 원이 있고 다각형이랑 원과 다각형이 만들어지는 관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다각형이 꼭 삼각형일 필요는 없고요. 요번 3학년 2학기 걸 배우는 동안에 사각형도 이 안에 내접하게 돼요. 아니지, 외접하는 거면 외접하게 된다. 다만 삼각형의 성질로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외접하고 있는 원, 외접원, 그 다음에 그 외접하는 원의 중심점인 외심, 그래서 거기 외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건데, 자, 중심점 줬으니까 반지름을 이어주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다는 표현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A각, B각, C각. 그러면 2A, 2B, 2C를 더한 게 삼각형의 총합 180이 될 때 이의 배수를 정리를 해주면 A 대표, B 대표, C 대표의 값이 얼마야? 90도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정밀지우기로 하자. 여기를 이렇게. 자, 이거에 맞게 내가 연장선을 이쪽으로 한번 그어볼게. 요렇게. 우리가 삼각형 1, 2, 3번 각을 말할 때, 자, 이렇게 생긴 선 위에 2개를 더한 각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내각, 바깥에 있는 것을 외곽이라고 할 때를 이용하면 2개를 더한 2A, 2개를 더한 2C의 값. 위에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몇 배 차이가 난다? 2배 차이 난다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위에 각, 아래 각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요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꼭지각처럼 인지를 할 거고요. 중심점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말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외접하고 있는 외심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동안 꼭지각과 중심점에 붙어있는 중심각의 차이는 항상 몇 배가 난다?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지. 근데 얘가요, 그 외심을 얘기를 할 때 특수한 애들이 있었어. 3가지. 누구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그리고 예각삼각형은 우리가 흔히 설명하던 부분이라서 그렇고, 둔각삼각형, 삼각형의 각에 대한 걸로 종류를 나눌 때 얘네가 포함되는 모양이 조금 달랐거든.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요. 자, 이렇게 두고 얘가 빗변에 중앙에 앉고요. 나머지를 외접하게 삼각형을 꼭지점을 올려주면 여기가 몇 도로 만난다고? 90도로 만나. 그냥 그렇게 만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꼭지각이랑
여기 중심점에 붙어있는 이 각이랑 얘네 두 개가 몇 배 차이 나야 된다고 그랬어? 2배. 얘가 90도라고 말을 해주면 여기 180도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린 두 번째 정보를 알아내야지.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하나를 더 그어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떤 게 얘네가 좀 발전을 하느냐 하면 닮음에서 얘가 90도일 때 90도의 각을 하나를 더 깎는 녀석. 그 중에 이 길이를 뭐 원의 지름이다 이런 말 주지 않고 빗변의 중앙을 점을 따로 얻는 삼각형일 때라고 하면 외심도 한번 생각을 했다가 닮음에서 말했었던 직각삼각형의 성질도 생각해 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 얘기는 가장 큰 녀석과 이쪽 삼각형 가장 큰 것과 왼쪽 거를 비교하면 우리 어떻게 했었어? 왼쪽의 제곱은 왼쪽으로부터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으로부터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을 곱했어. 다시 왼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오른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다음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 이렇게 하기로 했지. 자,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면 어쩌기로 한 거냐 하면 직각삼각형 안에서 가장 큰 놈이랑 이쪽 왼쪽을 중심으로 기준이라고 서로 이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각을 가지고 긴 변 대 긴 변이 짧은 변 대 짧은 변이요 라고 하면 왼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고 했던 형태 그대로 선이 만들어져.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라고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 내가 방향과 방법으로 이해를 하자. 자, 그러면 왼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오른쪽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 다음에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인데 얘네가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랑 밑변 곱하기 높이 부분의 의미랑 서로 같다는 걸 또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준서 학교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얘가 배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 엄청 매해마다 절대 빼놓지 않고 있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말하는 빗변의 중앙에 그었어. 아, 이걸 얘기하니까 얘가 90도이기만 하면 이거는 외심을 말하는 거고 외심의 특징은 여기가 같아. 반지름으로. 이제 이걸 써먹을 건데 얘네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형태가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에 잘 나온다. 그리고 원의 접선에서도 잘 나온다. 그럼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기에 해당하는 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형을 배울 때도 또다시 나온다. 여기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구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 아니면 요 사이에 다시 수직선을 집어넣어서 뭐 여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의 일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방향을 많이 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을 꼭 기억하고 어느 부분하고 외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닮음이랑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기억난다의 수준으로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원과 접선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지금 만드는 중이지 직접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아. 오늘 이제 그 디딤돌을 풀어달라고 하는 형태는 이제 지금 얘기를 할 거야. 뭐야 이거? 시계. 얘를 회전. 자, 왜 그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아까 각의 이등분선을 만드는 동안에 얘가 수직으로 만나서 얘가 직각삼각형 때문에 같아져요. 그러니까 중1 때 배웠던 작도에서 했었어 라는 얘기랑 일맥하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에 원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얘네가 같아지면서 반지름의 뜻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큰 특징이 있어. 접선과 얘가 만나는 접점의 관계가 있어. 자, 그 얘기는 원과 하나의 선이 만날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은 중심점으로부터 높이를 만드는데 꼭 90도로 만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써? 피타고라스를 써서라도 여기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이때 거를 생각한다면, 요때 그림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없던 직각도 이용해서 내가 여기의 각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에 한 뭐 120도로 알려줬다. 이제 11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90이야, 여기 90이야, 여기 했어. 사각형 360도를 이용해서 얘는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디딤돌 풀려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층 더 오버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를 만들겠지. 왜? 중심점이 있어, 꼭지 붙었어. 요 각이랑 꼭지로 붙은 녀석이랑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활용도가 모두 있지요. 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원주각까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지름에 있고,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반지름이니까 여기 중심각이랑 붙어있는 꼭지각처럼 보이는 아이랑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 2배. 근데 얘네가 있잖아.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이 말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얇은 직각삼각형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얘기가 달라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이 원주에 붙어있는 원주에 붙어있는 이 각들은 전부 다 몇 도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90도로 같아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주에 붙어있는 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다른 이름들이 있어야 돼. 얘네가 누구냐면 원주각이야. 원주각. 그 얘기는 고로 중2 때는 이런 말을 배우지 않고 외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주각의 타이틀로 배우자면 원주각과 곱하기 2배는 중심각이 된다. 아, 여기 자꾸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얘가 60도야. 여기가 몇 도야?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원주각인 거잖아, 요거가. 지금 배운 대로라면. 그러니까 얘는 몇 도야? 30도지.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냐면 더 넓게 벌어질 수도 있고, 더 넓게 벌어져서 중간 사이에 막 이런 데에 점이 찍혔을 때가 엄청 헷갈리거든. 자,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긴 호의 길이에 따라서 중심각이 있고 원주각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1, 중심각도 만나고 원주각도 만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가 되는 거야? 기준은 원주에 붙어 있는 호의 길이의 범위에 따라서 중심각과 원주각의 2배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응? 요거를. 그러면 어떤 예제를 좀 들어줄까? 응? 어떤 예제를 들어줄까? 이런 걸 주는 거지. 요게 20도야. 여기 중심각이 얼마니? 40도겠지. 왜? 여기 호 기준이라니까.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서 자꾸 A점, B점이 있을 때 호 A, B의 원주각인지 A, B의 중심각인지를 파악해야 여기든 찾을 수가 있다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호의 길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봐봐라.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을 한번 붙여 넣는다고 하면 A, B, C. 자, B에서 C까지 호의 길이는 요 각이 원주각일 거야. 그죠? 또 A에서 C 방향이면 여기가 원주각일 거야. 그 다음은 A에서 B 방향이면 여기가 원주각일 텐데 하다 보니까 지금 원이 한 바퀴를 다 돌아버렸죠.
원주각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우린 결론을 어떤 걸 얻느냐. 원주각을 아무리 쪼개서 다 총합을 구한다고 한들 몇 도까지밖에 만들 수 없다? 180도가 다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각을 말하고 싶은데 C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C의 호의 길이가 원주의 4분의 1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원주각의 총합은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의 4분의 1로 이해할 줄 알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오늘 다 풀진 못했고 이 내용을 엄청 길게 계속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나는 좀 빠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디딤돌 아마 62페이지랑 64페이지는 여기서 같이 풀었고요. 나머지 65페이지까지인가가 숙제예요. 그리고 센 수업은 나가고 싶었는데 하도 지금 사정을 해가지고 뺐고요. 얘네가 이제 특강까지 숙제들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품의 마지막 단원평가처럼 내용 정리하는 어떠한 시험지가 1회, 2회가 있더라고. 그 1회까지만 푸는 걸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애들은 여기서 같이 하는데 2단원까지는 질문을 지금 오늘 했어. 아까 영상에서 다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라서 질문을 해야 되면 선생님한테 톡으로 몇 페이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